여보세요? 민정 선생님이시죠? 우진그룹 법무팀 이사라 변호사입니다.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박순덕 여사님 선생님의 고모할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3개월 전 별세하셨고 전 재산 500억 원을 선생님께 단독 상속하셨습니다. 네? 저한테 왜요? 그날 밤 민정 씨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500억 원. 그 돈보다 더 무거운 질문 하나가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나를 볼까 아니면 돈을 볼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12월의 서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반지하 원룸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문풍지를 파르르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민정 씨는 두꺼운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58세, 이혼한 지 3년째 되는 겨울이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아무리 닦아내도 다시 번지는 검은 얼룩. 민정 씨는 그 얼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투성이구나.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구부정했고 거울 속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낡은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수진. 딸아이였습니다. 민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온 건 석 달 만이었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문자를 열었지만 그 설렘은 첫 문장부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재혼한대요. 특급 호텔에서 피로연 한다는데 엄마도 초대장 받았죠? 솔직히 말할게요. 창피하니까 오지 마세요. 아빠 새 부인은 대학 교수래요. 엄마랑은 급이 다르다고요. 민정 씨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하니까 오지 마세요. 그 말이 심장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딸아이에게조차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아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민정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벽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 30년 전 결혼식 사진이 첫 장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정 씨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8배 민정 씨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키도 작고 학력도 고졸이라니. 그날부터 시작된 구박.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고 잠시라도 쉬면 날아드는 핀잔. 민정 씨는 참았습니다. 남편만큼은 나를 이해해주겠지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성만 씨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학벌도 없는 주제에. 어느 날 밤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성만 씨는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떨리는 몸, 쿵쾅거리는 심장, 방에서 자고 있는 딸 수진이 깰까봐 숨죽이던 그 밤, 성만 씨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당신 같은 여자, 나 아니면 누가 거들떠봐. 내가 먹여 살리는 거나 고맙게 생각해. 먹여 살린다. 먹여 살린다고. 민정 씨는 눈을 떴습니다. 손에 쥔 앨범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30년. 민정 씨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어졌지만 참았습니다. 딸 수진이 학원비,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이만 잘 키우면 돼. 수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모습만 보면 돼. 그게 민정 씨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성만 씨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 민정 씨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딸 수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요. 성만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착하지 마. 당신 같은 쓸모없는 년이랑 평생 살 수는 없어. 쓸모없는 년. 그 말이 민정 씨의 존재 전체를 부정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집에서 민정 씨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이요. 딸 수진이는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화나게 해서 그런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정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핸드폰에서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SNS였어요. 성만 씨의 게시물이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옆에는 우아한 차림의 여자가 성만 씨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인생 후반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진짜 사랑? 그럼 나는 뭐였어? 30년은 가짜였단 말이야? 민정 씨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2주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으려 했지만 상대방의 말에 민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정 선생님, 저는 우진그룹 법무팀 이사라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의 고모 할머니이신 박순덕 여사께서 3개월 전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선생님께 단독 상속하셨습니다. 민정 씨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50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요? 왜 저한테요? 20년도 넘게 연락 안 했는데. 박순덕 여사께서는 선생님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정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500억? 그 돈이면 당장 이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딸 수진이에게도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의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나한테 잘해줄 거야. 하지만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잖아. 그래서 민정 씨는 이사라 변호사에게 부탁했어요.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특히 다음 주 전 남편 재혼 피로연에도 절대 나타나지 말아달라고요. 네. 하지만 이사님, 왜 그러십니까? 당당하게 밝히시면 되는데. 아니에요. 저는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돈을 보고 저를 대하는지 아니면 저라는 사람을 보고 대하는지를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민정 씨는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퀭한 눈.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걸까? 30년을 가족 위해 희생했는데 그게 아무 가치도 없는 걸까? 아니야. 나는 알고 싶어. 진실을 알고 싶어. 민정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뜨거운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짓밟혔던, 그러나 완전히 죽지는 않았던 자존심.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 아니야.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나도 사람이야. 민정 씨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이혼할 때 챙겨온 옷까지 몇 벌.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2만 원 주고 산 옷이었지만 민정 씨에게는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원피스를 쓰다듬으며 민정 씨는 결심했어요. 피로연에 가기로요. 딸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요. 초라한 모습 그대로요.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가야겠어.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그리고 확인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보는지, 돈을 보는지. 민정 씨는 원피스를 펼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짐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요. 성만 씨가 뭐라 하든, 딸이 창피해하든, 하객들이 비웃든 모두 지켜보겠다고요. 민정 씨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였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민정 씨가 찾은 작은 용기였습니다. 성만 씨, 당신은 나를 쓸모없다고 했지만 나는 증명할 거야. 사람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는 걸. 민정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짜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리라는 것을. 그러나 그 가치는 돈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 민정 씨는 호텔 정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로 된 회전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민정 씨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에는 수십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민정 씨는 자신의 낡은 코트를 내려다봤어요. 시장에서 2만 원 주고 산 검은 원피스, 10년은 된 구두, 손에 든 낡은 핸드백. 괜찮아. 그래도 깨끗하게 입었어. 부끄러울 거 없어. 민정 씨는 용기를 내어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하이힐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민정 씨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걸치고 남자들은 고급 양복을 차려입었지요. 민정 씨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로 연장 입구를 찾아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 봐. 옷차림 좀 봐. 여기 청소하러 온 거 아니야? 정말? 어머, 초대받은 손님 중에 저런 사람도 있나 봐. 성만 씨 인맥도 참. 민정 씨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계속 걸었습니다. 나는 초대받은 손님이야. 당당해도 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드디어 연회장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랜드 볼룸이라고 쓰인 금색 명패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정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샹들리에, 붉은 벨벳 커튼, 흰 장미로 장식된 테이블들.
마치 동화 속 궁전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100여 명은 모여 있었어요. 모두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조심스럽게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사람들이 민정 씨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성만 씨 친척? 아니면 혜란 씨 쪽? 글쎄, 옷차림 보니까 친척도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분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하지만 수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 했습니다. 아니, 본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데리고 반대편으로 가버렸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왜 그러니? 민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 씨는 구석 테이블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정 씨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민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참았습니다.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장 중앙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만 씨가 신부 혜란 씨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성만 씨는 고급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부 혜란 씨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숨을 죽였어요. 성만 씨가 너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 때보다 훨씬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민정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만 씨는 혜란 씨를 끌어안으며 입을 맞췄습니다. 민정 씨는 그 장면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진정한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혜란 씨의 말에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민정 씨는 과거는 과거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이 그저 과거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혜란 씨의 눈이 민정 씨를 향했습니다. 혜란 씨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기 저 사람. 설마 성만 씨 전처? 저렇게 초라한 옷 입고 왔어? 우리 격을 떨어뜨리네. 그러니까 호텔 청소하러 온 줄 알았잖아. 저런 사람이랑 30년을 살았다니. 성만 씨 고생 많이 하셨겠어.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정 씨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민정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참아야 해. 여기서 소리치면 수진이가 더 창피해할 거야. 민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 비웃음, 냉소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민정 씨는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지?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 걸까? 신랑 신부가 중앙 단상에 자리를 잡자 하객들도 각자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웨이터들이 고급 요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은 와인 향과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민정 씨는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접시에 담긴 음식을 바라만 봤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의 테이블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민정 씨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랑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신랑 성만 씨 나오십시오. 성만 씨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민정 씨 쪽을 힐끗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이 제 2번째 결혼식입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성만 씨는 일부러 2번째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뭐랄까요? 젊은 혈기에 했던 실수였다고 할까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저를 뒷바라지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죠. 민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만 씨는 지금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정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물론 그분께도 감사는 드려야겠죠. 평생 제 옆에 있어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교양 있고 지적이고 우아한 여성을요. 혜란 씨 사랑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몇몇은 민정 씨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정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뒷바라지만 했다고? 실수였다고? 30년이 실수였다고? 이번에는 신부 혜란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혜란 씨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민정 씨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구석에 앉아 계신 분 보이시죠? 저분이 바로 성만 씨 전 부인이십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민정 씨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까지 했어요. 민정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대요. 저축도 하나 없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어머, 30년을 살았는데 재산이 없다고?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러니까 이혼당한 거겠지. 능력이 없으니까. 민정 씨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쿵 소리가 났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혜란 씨, 그만하세요. 모든 시선이 민정 씨에게 집중됐어요. 혜란 씨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 화를 내시네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사실이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민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고 해진 가죽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적어온 가계부였습니다. 이게 제 30년입니다. 민정 씨는 수첩을 펼쳤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날짜, 금액,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1995년 3월, 성만 씨 사업 실패로 빚 5천만 원. 제가 야간 청소 알바 시작. 1998년 11월, 수진이 학원비 50만 원. 제가 새벽 배달 일 시작. 민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5년 6월 성만 씨 어머니 병원비 1,000만 원 제가 대출받아서 갚음. 2010년 2월 성만 씨 새 차 구입 자금 3,500만 원 중 제가 적금 깨서 2천만 원 보탬.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이 숨죽이며 민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었지만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그런데 저한테 뒷바라지만 했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민정 씨는 성만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만 씨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랑이야? 민정 씨, 그건 아내의 당연한 역할이었어. 내가 돈 벌어올 때 당신은 집에서 뭘 했어? 그게 대단한 거야? 당연한 역할? 30년이. 당연한 역할? 솔직히 말할까? 당신은 학벌도 없고 사회생활도 못하잖아.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 내가 먹여 살린 거나 감사하게 생각해. 민정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가슴을 찢고 있었으니까요. 먹여 살렸다고요? 제가 먹여 살린 거잖아요. 당신 빚 갚느라, 당신 가족 병원비 대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어머,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여긴 품격 있는 자리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소란 피우면 곤란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민정 씨를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왜 저래? 창피하게. 이혼했으면 조용히 있지. 그러니까 이혼당한 거지. 성격이 저러니까. 민정 씨는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었어요. 세상이 자신을 등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창피해 죽겠어요. 민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 수진이가 얼굴을 붉히며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인 채요. 수진아, 너까지? 엄마가 그렇게 희생했다고 자랑하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전 모르겠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정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딸마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가계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요. 민정 씨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정 씨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가족 위에 살았는데 왜 이렇게 버림받는 걸까? 민정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을 나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입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민정 씨가 연회장을 빠져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입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연회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3명의 사람이 들어섰어요.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였습니다. 선두에 선 여성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민정 이사님 계십니까? 이사님이라는 호칭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민정 씨는 멈춰 섰습니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사라 변호사는 민정 씨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그러나 존중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연락드렸지만 이사님께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연 회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2주 전부터라는 말에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성만 씨와 혜란 씨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2주 전부터? 뭔 소리야? 저는 우진그룹 법무팀 대표 변호사 이사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희망나눔 재단의 이사장이신 민정 선생님이십니다. 우진그룹 재단 이사장이라는 말에 연 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우진그룹은 국내 10대 재벌에 속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뭐라고? 민정이가 재단 이사장? 이사라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사님, 이제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이사님께서는 이렇게 모욕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민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민정 이사님께서는 3개월 전 고모 할머니이신 박순덕 여사로부터 전 재산을 단독 상속받으셨습니다. 이사라 변호사는 잠시 멈추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총액 약 500억 원입니다. 현금 자산, 부동산, 주식을 포함하여요. 500억 원. 그 숫자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500억? 진짜?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그걸 알고 있었다고. 성만 씨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혜란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그럼 오늘 여기 일부러? 네. 민정 이사님께서는 2주 전 상속 사실을 통보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라 변호사는 민정 씨를 바라보며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 태도가 바뀌는 게 보기 싫다. 나는 그대로인데 사람들 눈에만 달라 보이는 게 슬프다고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올 때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생겼다고 제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시겠죠. 하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까지 민정 씨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박순덕 여사께서는 생전에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민정 이사님의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사님께서 얼마나 고된 삶을 사셨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라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한 파일이었습니다. 2010년 1월 새벽 4시 눈 오는 날 청소 일을 하러 가시는 이사님. 2015년 겨울 남편 빚 때문에 빚쟁이한테 쫓기시던 날. 2018년 여름 딸의 학비를 마련하려고 헌혈을 하시던 모습. 박순덕 여사께서는 이 모든 걸 보고 계셨습니다. 민정 씨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도 몰랐던 순간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순덕 여사께서 민정 이사님께 남기신 친필 편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민정아, 20년 넘게 연락 못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멀리서 항상 너를 지켜봤단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다 알고 있어.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사라 변호사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민정아, 너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었어. 내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들 때문에 불행했던 거야. 할머니도 젊었을 때 너처럼 살았단다.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가난 때문에 짓밟혔지. 하지만 미국에 가서 깨달았어.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는 걸. 민정아, 이 돈으로 이제 당당하게 살거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야.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마이너스 고모할머니 박순덕. 민정 씨는 그 자리에서 와락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고모할머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무도 몰라줬는데 할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흐엉. 이사라 변호사는 민정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님께서는 2주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사라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보고 대하는지 아니면 사람 자체를 보고 대하는지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하객들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까까지 민정 씨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정아, 그럼 너 일부러 나를 시험한 거야? 민정 씨는 성만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시험이요? 아니에요, 성만 씨. 저는 그냥 진실이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요. 진짜 모습? 네. 제가 가난할 때와 부자일 때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성만 씨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란 씨는 멀리서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저 여자한테 500억이 있다고. 민정 씨는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아까까지 자신을 비웃던 하객들, 무시하던 사람들, 그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지금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변한 건 여러분의 눈빛뿐이에요. 그게 제가 가장 슬펐던 겁니다.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정 씨의 말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이제 가시죠. 여기는 더 이상 이사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네, 가겠습니다. 민정 씨는 이사라 변호사와 함께 연회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성만 씨가 무릎 꿇고 소리쳤지만 민정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안 돼. 이럴 수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민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민정 씨가 연회장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만 씨였습니다. 성만 씨는 헐레벌떡 달려와
민정 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정아, 잠깐만 기다려. 민정 씨는 차갑게 성만 씨를 바라봤어요. 성만 씨는 땀을 뚝뚝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정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은 실수였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민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성만 씨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성만 씨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민정 씨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만 씨, 5분 전에 당신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결혼은 실수라고 하셨잖아요. 뒷바라지만 했다고 하셨고요. 그건 내가 잘못 말한 거야. 화가 나서 그랬어. 화가 나서요? 30년 동안 당신은 늘 화가 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거겠죠. 성만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두 사람을 빙 둘러싸고 구경했습니다. 성만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아,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30년을 함께 산 정을 생각해서라도.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민정 씨는 무릎 꿇은 성만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이요? 성만 씨, 당신이 저를 쓸모없는 년이라고 했을 때 그 정은 이미 끝났어요. 그때였습니다. 혜란 씨가 비명을 지르며 민정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 일부러 숨기고 우리 놀린 거지. 500억이 있으면서 왜 초라한 척했어. 우릴 바보로 만들려고. 혜란 씨가 민정 씨의 옷깃을 잡으려는 순간 이사라 변호사가 손짓을 했어요. 곧바로 2명의 경호원이 나타나 혜란 씨를 제지했습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나 줘. 저 여자가 우릴 망쳤어. 민정 씨는 흔들림 없이 혜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란 씨, 제가 숨긴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하지만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신이 뭔데?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당신 같은 여자요? 5분 전에는 저를 호텔 청소부라고 비웃으셨죠. 이제 와서 뭐가 억울하세요?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민정 씨 편이었습니다. 혜란 씨가 너무했지. 아까 그렇게 무시했잖아. 맞아.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민정 씨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첨하듯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사모님, 나중에 식사라도 한번. 민정 씨는 그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5분 전과 지금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5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시나 봐요. 민정 씨는 딸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가난할 땐 창피하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은 미안하다고 하는구나.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아프면 아팠고, 내가 웃으면 기뻤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걸 보는 게 엄마의 전부였어. 그런데 너는 그 엄마가 창피했구나.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민정 씨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당분간은 서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민정 씨는 다시 성만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성만 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성만 씨, 당신이 3년 전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민정아, 그건 쓸모없는 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 말 고스란히 돌려드립니다. 성만 씨, 전 이제 당신 없이도 아주 잘 살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요. 당신이 저를 짓밟았던 그 30년을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민정 씨는 이사라 변호사와 함께 연회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성만 씨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정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제발, 제발, 안 돼. 이럴 수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민정 씨가 연회장 문을 나서자 복도에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민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5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민정 씨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10층 희망나눔 재단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밝고 깨끗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와요. 벽에는 당신은 소중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손질한 머리, 차분한 색상의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차분하게 이번 달에 지원 신청이 45건이나 들어왔네. 다들 힘든 분들이구나. 희망나눔 재단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곳이었어요. 생활비, 학자금,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도 제공했습니다. 민정 씨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오후에 상담 예약하신 김은희 씨 오셨습니다. 네, 금방 나갈게요. 민정 씨는 상담실로 걸어갔어요. 상담실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희 씨,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사님, 저는 3년 전에 이혼했는데요. 아이 둘 키우면서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저축도 없고 빚도 있고. 민정 씨는 김은희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은희 씨,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제가 겪었거든요. 이사님도요? 네. 저도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은희 씨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요.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김은희 씨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민정 씨는 조용히 티슈를 건네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민정 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민정 씨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딸 수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네. 엄마, 오늘 재단 개소 6개월 기념일이라고 기사에서 봤어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민정 씨는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제가 너무 못됐어요. 수진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했어.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는 걸. 대사수진 울먹이며 이제 알았어요, 엄마.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내레이션 해요체 민정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수진이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쌓인 미안함과 후회가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을 때 직원이 노트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사님, 고인께서 남기신 영상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유언 집행이 완료된 후 6개월 뒤에 공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영상 편지요? 직원이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고모할머니 박순덕 여사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92세의 나이답지 않게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겠구나. 민정 씨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모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너는 원래 귀한 사람이었어. 돈이 너를 귀하게 만든 게 아니야. 넌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묵묵히 살아왔어. 그게 얼마나 고귀한 삶인지 할머니는 알고 있었단다. 이제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나눠주렴. 내가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게 해주렴.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야. 민정아, 사랑한다. 하늘에서 항상 지켜볼게. 내레이션 해요체 영상이 끝났어요. 민정 씨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그렇게 살게요. 창밖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그 추운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봄이. 민정 씨는 5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를요. 그리고 이제 그 고귀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희망나눔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홀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한부모 가정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후원자들이었습니다. 단상에는 민정 씨가 서 있었어요.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차분한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뜻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나눔 재단 이사장 민정입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셨어요. 왜 이 일을 하느냐고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58년을 살면서 제 가치를 몰랐습니다. 남들이 저를 쓸모없다고 하면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학벌이 없으니까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고모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고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묵묵히 살아온 그 삶 자체가 고귀하다고요. 청중석에서 여기저기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소중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학벌이 높든 낮든, 당신은 그 자체로 존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재단을 만든 이유는 그걸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정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민정 씨에게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민정 씨 옆에는 딸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수진이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만 씨와 혜란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결국 1년도 못 가 파경을 맞았습니다. 혜란 씨의 가족들이 성만 씨와의 관계를 끊었고 성만 씨의 사업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정 씨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섰어요. 서울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고모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께서 주신 이 기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있어요. 민정 씨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다시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정 씨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 다들 괜찮을 거야. 인생은 끝나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니까. 인생은 끝나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58세 민정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그녀를 바꾼 게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가치가 세상에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원래부터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당신의 가치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은 존엄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